안녕하세요. 샘쌤의 얼투 1차 고사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지질도 해석이에요. 지질도에서 주양과 경사를 파악하는 방법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질도에서 우리가 주양과 경사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요. 원래 실제 지층은 이런 식으로 3D로 공간상에서 분포를 하는데,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평면상에서 이런 지형이나 지층의 분포를 나타내고자 그린 게 지질도예요. 그래서 우린 이런 평면적인 지질도를 봤을 때,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이런 지질 평면도를 봤을 때 이거를 단면적으로 수직적으로 고쳐야 어떤 지층이 먼저인지 지질 구조는 어떤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먼저 주양이라고 하는 거는 지층 경계면과 수평면이 교선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주양을 보면 여기서 지금 A층과 B층의 경계면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때 주양선이라고 할 거면 반드시 수평면과 나란한 그 교선인 거니까 이런 선들이 다 주양선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층이 있을 때 같은 깊이로 젓가락을 그 자리에서 찔러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양선은 어떤 두 지점에 같은 높이에 있는 두 지점을 쭉 지층면과 같이 접해서 연결한 선이 결국 그게 주양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있는 두 지점을 연결해서 찍어. 이게 주양선인 거잖아. 이것들이 주양선인 거잖아요. 이게 지질도로 나타내질 때는 이렇게 나타내져서 300m인 지점, 200m인 지점, 그리고 100m인 지점, 이거를 한 평면에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등고선으로 그려요. 이 지형을. 그래서 300, 200 더 낮아지게, 100 더 낮아지게 해서 이렇게 평면을 본 걸 단면으로 높이까지 적용해서 연결해보면 이렇게 산 지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이 등고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같은 높이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지형상 안에서 지층 경계 선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타난대요. 네. 그러니까 이 지층 경계 선이 어떤 등고선의 두 지점과 만난다면, 즉 이거잖아요. 지금 같은 높이의 등고선과 만나는 두 지점, 결국 그것이 지층 경계면과 수평면의 교선이 되는 거죠. 이 선들이. 따라서 지질도에서 주양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층 경계선이 같은 고도의 등고선과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하면 돼요. 자, 이 지층 경계선이 300에서는 이 두 지점을 만나네요. 연결, 주양. 그 다음에 200지점에서는 이 두 개를 만나니까 찍어. 이게 200m 주양선. 다음 100m도 마찬가지로 100m에서 찍으면 돼요. 그러면 100m 주양선. 자, 또 누구 친구들이 질문을 해. 300과 200과 100에서만 주양이 나타나냐고? 아니, 모든 높이에서 다 찍을 수 있어. 단 수평면과 나란하게만 찔러주면 그게 주양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등고선은 그냥 100단위로 편하게 보기 좋게 나타내니까 3개만 대표적으로 나타낸 거죠. 굳이 다 그릴 거면 뭐더러 지질도를 그릴까? 그냥 나가서 쳐다보지?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때 경사 방향은 이 높은 주양에서 낮은 주양으로 구슬이 굴러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사 방향을 읽을 때 평면상에서 어느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지의 방향을 읽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양과 이 주양에서 낮은 쪽, 이쪽으로 직각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평면상에서의 방향만 본다면 이렇게. 따라서 경사 방향은 같은 지층 경계선에서 높은 주양에서 낮은 주양으로 직각 방향으로 향하는 그 방향이 경사 방향입니다. 알았나요? 높은 주양, 낮은 주양, 또록 경사. 네, 그래서
이거는 삭제. 자, 그래서 자, 이렇게만 하는 것보단 실제로 그려보는 게 편하단 말이죠. 먼저 이런 지질 단면도가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지형의 분포를 나타낸 등고선입니다. 등고선은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죠. 네, 그래서 등고선을 각각 여기까지 끝에 이 수평거리만큼이 300m에 해당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지점까지 300m까지 내려요. 그 다음에 200m 선을 하나 대충 그려놓고 여기에 수평거리에 해당하는 이 테두리만큼은 높이가 200인 점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 100m는 100m 높이까지 내려서 연결. 그래서 이렇게 교점들이 나타난 것들을 쭉 그냥 스무스하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이 지형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지형이 단일층이 아니라 A층과 B층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때 그 나누어져 있는 경계선이 바로 이게 지층 경계선이 요거예요, 테두리. 그래서 이만큼이 A, 그 바깥이 B네. 근데 얘는 보면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과 나란해. 즉 A와 B를 나누는 경계선이 모든 높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등고선과 나란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등고선과 나란하도록 AB 지층 경계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 테두리 끝이 여기겠죠. 여기 테두리 끝이 여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수평층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솔직히 안 봐도 수직층인데 먼저 이제 지형 분포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300, 200, 100 가장 높은 게 가장 좁고 점점 넓어지면서 낮아지니까 결국 좁았다가 넓어지면서 낮아지는 이런 산지형이죠. 네, 이제 이거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이 부분은. 자, 이때 우리가 지층 경계선이 지금 이거예요. A, B 지층을 경계하는 게 이거야. 근데 어느 높이에서 바라봐도 A, B 지층의 수평 거리가 항상 지층 경계선이 여기에서만 나타나잖아. 높이는 달라지는데 수평적인 지점이 달라지지 않아. 그냥 일자로 꽂아버려. 따라서 이거는 수직층이에요. 어떤 높이에서건 딱 이 수평 거리만을 갖는다는 얘기야. 지층 경계선이. 그래서 왼쪽이 A, B. 여기 끝 지점이 바로 이 지점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층 단면이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정확하게 A 반, B 반으로 보인다는 거야.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과 나란한 것도 아니고 일자로 뚝 그냥 직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게 있는 거는 경사층이에요. 근데 어떻게 경사져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주양 파악하고 높은 주양에서 낮은 주양으로 내려가는 게 경사 방향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석으로 안 가르치고 좀 야매로 가르쳤어요. 그냥 좀 판단하기 좋게, 빨리 판단하기 좋게 그냥 가르칠게요. 자, 여기서 일단 지형 분포는 그려놨어. 그런 다음에 AB 꼭지점, 여기 피크가 그대로 내려가서 떨어지는 점이 이 지점이야. 여기가 바로 꼭대기층의 AB의 경계인 거지. 그래서 A, B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자, 주양선을 따져보면 A의 주양이나 B의 주양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지점의 주양이 똑같단 말이야. 둘이 같이 이렇게 같은 기울기로 접하고 있으니까. 그때 뭐 둘 중에 하나만 해보면 200m, 여기가 200m 주양입니다. 짠. 여기가 100m 주양입니다. 짠. 그래서 높은 주양에서 200m 주양, 100m 주양, 높은 주양에서 낮은 주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그리면 이게 경사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A, B의 경계 여기서부터 경사 방향 맞춰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그리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안 그려봐도 사실 이거거든? 근데 굳이 해보자면 여기가 주양도 자 같은 지층 경계선이 200m
등고선 여기서 주양선 하나 나오고요. 100m 주양선 여기서 주양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사 방향은 높은 주양에서 낮은 주양으로 떨어지는 이 방향이 구슬이 떨어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AB 꼭대기층 그대로 연결해서 여기가 지금 테두리 그 가장 꼭대기층이고 경사 방향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A, B입니다. 네. 그래서 뭐 특징적으로 그냥 아까 전에 그렸던 것들은 그대로 여기다 다시 다 그냥 그릴게요. 수평층은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과 나란하면 이렇게 그려요. 그다음에 수직층은 어떤 층에서도 수평 거리가 똑같이 이렇게 딱 단절되는 거 있죠? 이건 그대로 높이만 내리면 돼. 수직층. 그다음에 경사층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입 벌리고 기울어져 있는 경사층인데 일단 300, 200, 100 높다가 점점 테두리로 확장되면서 낮아지니까 산지형이 맞아요. 이때 여기 꼭대기층은 그대로 내릴 때 지층 경계선을 어떻게 그리냐? 자, 이 지층 경계선에 여기 300주양이죠. 그 다음에 200등고선과 만나는 두 지점 연결 200주양이죠. 높은 주양에서 낮은 주양으로 내려가. 이게 경사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A, B입니다. 안 봐도 알겠어. 얘는 지금 오므라진 방향이 반대니까 아마 반대일 건데 그래도 또 해볼게요. 자, 이 지점 그대로 내렸었어. 자, 이 지층 경계선에 대해서 높이가 어떻게 주양선이 들어가 있는지 보는 거야. 200 두 지점 만나죠, 등고선. 200주양 하나 나왔다. 그 다음에 지층 경계선이 여기 100에서 하나 만나고 여기 100에서 하나 만나죠. 연결한 거 이거 찔렀어. 이거 100주양이죠. 그래서 200주양에서 100주양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게 구슬이 떨어지는 거잖아. 이게 경사 방향. 그래서 이 방향으로 딱 때리면 이렇게 A, B입니다. 알았죠? 네, 이제 대부분 선생님이 쉬워서 산만 했는데 만약에 지형의 등고선이 이렇게 100, 200, 300 이게 뭐냐면 가장 좁은데 가장 낮아. 그리고 넓어지면서 점점 높아져. 계곡지형이죠? 이런 게 계곡지형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지질도를 바라보고 지질 구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F랑 E는 단층인데 정단층이랑 역단층을 파악하는 게 복잡해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이걸 안 들을 친구들은 그냥 듣지 마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단층이라서 나중에 할게. 그럼 먼저 A 볼게요. 사실 이렇게 뭔가 지층 경계선이 있고 하나가 뚜껑 덮이듯이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부정합이에요. 부정합. 글씨를 안 썼었네. 부정합. 얘는 지금 지층을 그려보면 일단 A 테두리 내려서 얘는 지금 등고선과 나란한 수평층이니까 이렇게 그렸다. 그 다음에 B와 C를 경계하는 이 경계선이 주양선을 따져보면 지금 여기가 200 빨강으로 여기가 200 나타나요. 200주양. 그 다음에 여기가 100주양.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주양이 된단 말이야. 이놈의 주양은 그러면 얘네의 주양은 NS죠? 그래서 주양이 NS야. 그리고 경사 방향은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이쪽으로 흘러가야 하잖아. 200주양, 100주양이니까. 그러니까 경사 방향은 그대로 동쪽 이스트. 여기서 부정합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지층의 생성순서는 어때요? B, C, A, B, C, A 이 순서죠? 네. 그 다음 바로 CD로 넘어갈게요. CD로 넘어가면 이렇게 산을 그렸어. 그 다음에 이 테두리 끝이 이렇게 지점과 닿는 지점이 A와 B의 경계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300주양, 여기가 200주양, 여기가 100주양. 아무튼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향하는 이 방향이 경사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 그렸어.
어차피 여기 안 해봐도 알아. 300주양, 200주양, 100주양. 이쪽으로 가. 이렇게 배불러 배사구조입니다. 따라서 배사구조에서는 B가 먼저 쌓였고 A가 나중이야. 경사 방향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게 반드시 나중이에요. 그쵸? 이 배사구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B, A가 있었다가 얘가 이렇게 깎여 나가서 얘가 없어지면 이렇게 얘만 남죠?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다음 얘는 지금 보면 일단 산 지형 그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 A 끝에 경계를 그대로 내려서 여기가 지금 테두리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자세히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등고선과 만나는 교점이 300주양이 여기 하나가 보인다? 근데 등고선의 교점은 또 나타나진 않아. 근데 우리가 어쨌든 모든 높이에 대해서 다 나란하게끔 등고선의 그 분포가 이루어진 거니까 굳이 뭐 교점이 안 나타나도 어떤 특정 지점이 같은 높이 특정 지점을 연결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주양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지금 300주양이잖아. 근데 이 주양선은 높이가 어때? 300과 200 사이에 있죠. 따라서 높은 주양에서 낮은 주양으로 내린다면 이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사야. 알았죠? 따라서 여기 지층에서 찾은 경사가 이 방향이다? 그럼 얘는 반대 방향으로 오므라져 있으니까 분명히 이 방향일걸? 그래서 경사 연결해서 그리면요. 향사예요. 향사죠. 얘 누가 먼저야? A가 먼저, B가 나중이죠? 네. 이것도 왜 이렇게 됐어? A가 쌓였겠지. 난 B가 쌓였어. 그런 다음에 지우개. 깎였죠? 이렇게 깎이면 B만 쏙 튀어나왔죠? 우리는 지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층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하네요. 네. 그 다음. 자, 일단 이거는 그냥 어려우니까 안 들어도 돼요. 얘네 둘이는 한번 들어주세요. 얘를 보면 지금 ABC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타난 경우에는 등고선과 수직하도록 이렇게 이은 다음에 얘를 단면을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서 단면을 한번 변환을 시켜볼게요.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면. 그래서 A층은 여기가 끝에 테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C가 보이는데 여기서 일단 A는 등고선과 나란해서 수평층입니다. 그 다음에 BC의 경계선을 보니까 400주양이죠? 300주양이죠? 그러면 주양선 그대로 직각으로 내리면 이게 경사 방향이라서 이 방향으로 기울도록 이렇게 넣어줘야 돼. 이때 B하고 C 사이의 경계를 A가 덮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아무튼 이거 그리는 거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양과 경사는 파악을 한번 해봐야 돼. 주양은 지층 경계 선이 두 지점과 만나는 점을 연결하라고 했죠. 젓가락을 찔러 같은 높이로 찔러. 400에서 300 내려가 경사. 따라서 주양은 N이스트죠. 경사 방향은 남동으로 내려가니까 S이죠. 이 지층의 순서는 B, C, A. 맞죠? B, C, 얘는 누군지 몰라서 뺐다. A. 자, 근데 2번은 쉽다. 자, ABC가 보통 그려보면 이제 경사 방향이 여기가 400주양, 여기가 300주양이니까 이쪽으로 내리는 게 경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들어가서 ABC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C, B, A로 쌓인 거고 주양은 북쪽에 대해서 이 주양선이 웨스트로 기울었죠? 웨스트로 기울어서 방위표가 여기가 북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인데 여기가 60이니까 여기가 30이겠네. 따라서 30도 웨스트. 경사 방향은 이쪽이니까 S 웨스트. 됐죠? 네. 자, 얘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별거 아니야.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한 그 계곡지형 있죠? 이 계곡지형이야. 가장 낮은데 좁아.
그런데 이거 골짜기에 빠져있다? 근데 점점 높아지면서 점점 테두리가 넓어지잖아. 이렇게 넓어지죠. 그래서 네가 여기 지금 빠져있는 거야. 골짜기죠? 그래서 골짜기 지형을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각 지층 경계의 꼭지점을 그대로 내리면 이게 최고 높이를 갖는 거지. 이 부분이 최고 높이인 거지. 그래서 ABC가 들어가는데 또 지층 경계선이 어떤 기울기로 들어가는지를 보려고 했다. 먼저 이 지층 경계선만 한번 따라가 볼게. 200에서 두 지점 만나서 200주양. 150 높이에서 두 지점 만나서 150주양. 200에서 150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구슬이 굴러 떨어져 이 방향이 경사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오른쪽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A, B, C 순서죠? 이때 주양은 북쪽에 대해서 서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웨스트. 경사 방향이 지금 내가 이쪽이라고 했지?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읽으니까 여기는 북동이냐? 북동이네. and east. 됐죠? 자, 단층에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단층이 이제 궁금한 친구들은 들어도 돼요. 쉬운 것부터 가볼게요. B, 이거 단층인데요. 어떻게 단층인 걸 아냐면 AB가 어떤 엇갈린 구조에서 다시 반복돼요. 단층입니다. 마찬가지로 엇갈린 구조에서 AB 엇갈렸는데 AB 반복이죠. 단층이에요. 이때 일단 먼저 이게 지금 단층선이잖아. 그러면 단층선을 먼저 그려 넣는 게 순서예요. 단층선이 수직층처럼 모든 높이를 찌르죠. 그래서 그 높이 그대로 내려. 이게 단층선. 이때 AB의 경계선 이거죠? 그래서 단층선을 지나는 AB의 경계가 왼쪽 거 그리고 오른쪽 거 하나씩 나타나. 이게 어떤 게 더 높은지를 볼게. 왼쪽에서는 A, B 두 지층 경계선의 높이가 여기잖아. 파란 거는 300 높이와 200 높이 사이지? 근데 오른쪽 거 AB 경계에서 단측면을 지나는 AB 경계점을 보니까 여기가 100m네? 그 말은 이 단층선을 지나는 A와 B의 경계선이 왼쪽 게 오른쪽보다 높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대충. A, B 이렇게 있네. 다음 모르겠으면 꺼버려. 그 다음 자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일단 단층선을 먼저 파악하라고 했죠. 단층선 이거. 여기서 보면 단층선이 일단 꼭지점 테두리 그대로 내려서 이게 가장 최고 높이. 이때 단층선이 만나는 같은 높이의 이 두 지점이 지금 단층면의 주양선이에요. 다음에 여기 끝에 여기 있죠? 얘도 어쨌든 이게 지금 단층면의 주양이잖아. 근데 높이를 읽어보니까 여기가 300이었으니까 이 지점은 300과 200 사이죠. 따라서 단층면이 경사가 이쪽으로 나 있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네, 자 역단층인지 정단층인지 파악하려면 상반을 찾아야 된다. 누가 상반이에요? 미끄럼틀 위에 누가 올라갔어? 얘가 미끄럼틀 타고 있죠? 얘가 상반이다. 근데 또 보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AB의 이 단층선을 지나는 AB의 경계선 왼쪽에선 여기 지나잖아. 근데 오른쪽에서는 이 단층면에 대해서 AB 경계선이 여기에서 지나요. 높이만 읽어볼게. 왼쪽에서는 이 핑크색 높이 얼마예요? 300과 400 사이죠. 자, 근데 오른쪽 지괴에서는 AB의 경계선이 여기에 찍히잖아, 지금. 여기에 찍히지? 300이네. 따라서 이 핑크색이 얘보다 높지? 그러니까
이 단층 선이 이건데 이것을 지나는 AB의 경계가 왼쪽에 이거, 오른쪽에 이거잖아. 어떤 것이 높은지를 보니까 왼쪽이 높았네, 얘가.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이거 두 지점이야. 근데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점이 내려왔으니까. 따라서 정단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이제 안 해봐도 역단층인데 마찬가지야. 단층선을 찾았잖아. 그러면 단층선의 300주양, 그 다음에 이게 더 낮은 주양이야. 더 낮은 주양, 경사 방향 찾았어. 햇새충 구려. 그 다음에 이 단층 경계선을 지나는 A와 B의 경계점 있죠. 왼쪽 거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지게에서 A와 B를 경계하는 이 지점의 높이. 그 두 개만 비교를 해서 대충 그릴게. 그러면 먼저 왼쪽 걸 보니까 이 A와 B 경계면 이 점이 높이가 300과 200 사이죠. 300과 200 사이죠. 300과 200 사이라서 내가 300과 200 사이에다 점을 찍었어. 그 다음에 오른쪽 지그에서 A와 B의 경계면이 얘랑 만나죠. 이 지점과 단층선이랑 만나는 게. 얘의 높이를 보니까 300과 400 사이죠. 따라서 300과 400 사이에 내가 여기다가 이걸 찍었어. 이렇게. 그렇단 말은 지금 이게 상반이었는데 AB의 경계가 원래 같이 있었을 텐데 얘가 올라갔지? 따라서 역단층. 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지질도 해석까지 마쳤습니다. 혹시라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월요일에는 A반이 들었는데 B반이 더 이상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B반 친구들은 질문 있으면은 월요일에 A 시간에 선생님한테 와서 꼭 질문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난이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기만 하다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시험 잘 보세요. 100점 맞으면 선물 줄까? 그러면 열공 화이팅!